올해는요, 수능 최저를 맞출 때에도 아름다운 수능 최저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3합 7이니까 3합 6까지 맞출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올해는요, 내가 3합 7이지만, 3합 6은 정말 됐으면 좋겠지만 내가 3합 7까지 가능한 대학을 3개 쓰고 3합 6까지 가능한 대학을 3개 더 써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올해는요. 재수생이 엄청 들어올 건데요. 그것도 어떤 재수생이 들어와요? 경쟁력이 엄청 높은 재수생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 의대 정원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일단 전년도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재수생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생들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올해 전년도 작년이죠. 첫 번째로요. 불수능이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 있었어요. 그쵸? 점수 발표하기 전에. 이거 킬러 문항 안 만든다고 하더니 불수능이었어. 라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요. 실제로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보시는 표를 보면은요. 왼쪽은 국어, 오른쪽은 수학이요. 국어, 수학 모두 갭이 커요. 무슨 갭이 크냐면요. 최고점과 1등급 크점의 갭이 크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죠? 똑같은 1등급이지만 점수 편차가 엄청 크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엄청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의 장단점 누가 갖고 가요? 네, 누가 갖고 가냐면 이과 친구들이 갖고 왔겠죠. 그렇죠. 뒤쪽에 더 자세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과 침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수능이 나왔다라는 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문과 친구들이 불리했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요.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더 잘 볼 수 있어라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로 포기한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수시 마감을 했었을 때 최저를 미충족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보이시는 데이터를 보면요, 내용에 대해서 제일 눈에 띄는 건 국어랑 수학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 마감에서 항상 봤을 때 수능 최저 키워드는요, 어디로 갖고 가야 되냐면 바로 영어로 가져가야 돼요.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2023학년도에 1등급은 7%, 8%였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에 1등급 몇 프로였어요? 4.7%였어요. 무려 3% 정도가 아름다운 희망의 1등급을 안고 갔다가 2등급을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수능 최저를 생각할 때 1등급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라인일까요? 서울 쪽에 갈 수 있는 친구들 라인들이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영어를 2등급 맞추면서 수능치를 못 맞히는 친구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쉽게 수시 떨어졌겠죠. 그 친구는 공부 잘해요, 못해요?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끝나고 왔더니 또 재수생이 생겨났어요. 세 번째로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정시 지원을 하는데 아까 그 수능 때문에 문과 침공이 엄청 심했다는 거죠. 데이터를 보니까요, 재밌는 게 2023년도에는요, 화작과 언매 점수 갭이 5점이었어요. 그런데 언매와 화작 갭이 2024년에 어떻게 됐어요? 4점이었어요. 3점이었어요. 4점이었네요. 더 좁아진 거죠. 그런데 수학 쪽 가보니까요. 수학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2023년도에는요. 미적과 확통 갭이 3점이었어요. 그런데 수학은 어떻게 됐죠? 미적과 확통 갭이 10점이 넘어가요. 이러니까 이과가 문과로 넘어오면요. 너무 편한 겁니다. 10점 이상은 작으니까. 내가 10점 이상 높으니까. 그러니까 침공하겠죠. 그런데 문과를 침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컴공과를 가고 싶었었는데 내가 여태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컴공에서 공부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예를 들어서 국문과를 갔어요. 이 친구가 즐겁게 공부할까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재수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수 키워드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인 거죠. 뭐냐면 의대 증원입니다. 자, 그런데 의대 증원은요, 우리가 지금 의대 증원 한다고 했지만, 첫 번째로요, 정말 2천 명을 증원할 것인지, 이 불안감을 뚫고서도 생각하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로요. 그쵸? 그리고 그 이유도요, 우리가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예측을 하는 거지, 의대 증원 때문에 이럴 것이 다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재수생이 분명히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재수생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현재 수능 점수를 보고 나 여기 정도까지 가겠구나.
혹은 수능 최저 맞추겠구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른 애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지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기록해 두세요. 기억해 두십시오. 올해 지금 당에 지원하신 분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요. 정말 2천 명이 할 것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2천 명보다 줄어들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의대가 늘어났다가도 갑자기 줄어든 느낌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재수하는 친구들이 보수적이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처음에 의대 1,000명 하겠습니다. 라는 거랑 2,000명 할게요. 라고 했다가 1,000명을 줄인 거랑은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2,000명 기준으로 줄는지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이번에 정시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주죠. 두 번째로는요. 뭘 해야 되냐면 대학별 증원을 지켜봐야 됩니다. 2,000명이 어디서 늘어날 거냐.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요, 2,000명이 늘어나는데요. 2,000명이 늘어나면서 과연 교과가 늘어날지, 학생부 종합이 늘어날지, 아니면 수능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재수생들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늘어나야 재수하려고 마음 먹을까요? 당연히 수능이 늘어나야 재수하려고 마음 먹겠죠. 그쵸? 그런데 보니까요, 학교별로 수능으로 많이 뽑는 학교가 있고 적게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요, 더 차이가 나요. 완전 종합 몰빵인 학교들이 있고요. 교과 몰빵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과연 어느 대학에서 인원수를 늘리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많이 본다, 많이 보는 학교가 증원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재수생이 더 늘어날 거니까 더 보수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야기를 정확하게 믿지는 마세요. 아셨죠? 마지막으로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비율이 높다면 이제는요. 수능만 고려할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긴장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자, 왜 그런지 보시죠. 이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은요. 의대 수능 최저들은요. 어마어마한 최저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재수생들 외에 우리가 내신만 가지고서는 전년도 재수생들처럼 들어온다라고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바라보고 오는 재수생들은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